예,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용되는 시큐어 스마트 카드. 이것은 우리의 주민등록제도하고 비슷한 건데, 한마디로 이제 그 정리해 보자면은 스마트 카드 아시죠? 예, 스마트 카드 안에다가 지문이나 혹은 이제 얼굴이나 이런 정보를 암호화해서 담고 오프라인에서 우리 신용카드처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어떤 그 사인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그것인데, 요 카드를 쓰면 전부 암호화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일반 기업이나 에서는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 정보를 요청을 하면, 그러면은 이 정보를 다루는 정부 기관에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정부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없으면 정부가 결국은 이 스마트 카드에 있는 정보를 다 정부의 기관이 다 갖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일반 기업들이나 일반 기관들은 개인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게 한 겁니다. 굉장히 그 좋은 제도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상상하겠지만 만약에 이 기관 자체를 믿을 수 없다면, 이렇게 엄청난 개인정보,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기관 자체가 만약 배신을 한다면, 국민을 배신한다면 어떻게 될까? 네. 그 완전한 제도가 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이제 끝없이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산업적으로 그 정보들이 활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해주는 노력들을 각국 정부가 혹은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개론 입문 과목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여기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장점만 소개한다면은 프라이버시와 세큐리티, 안전에 관한 이제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항을 이제 아마 통과해 보거나 공항을 가봤을 텐데, 거기 보면 검색대가 있죠. 예, 그 검색대를 지나가려면은 이제 가방을 다 열어놓거나 아니면은 검색대에서 투시대를 지나가야 됩니다. 몸에서도 이제 우리가 투시될 수 있는 어떤 것을 통과해야만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경우는 신발도 벗죠. 예. 그러면은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안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인데, 만약 일반인들이 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이메일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터넷 데이터를 아주 강력한 암호를 써서 암호화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범죄자들이 이메일이나 인터넷 데이터 전송을 이 암호화해서 하게 되고, 그러면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즉, 한편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안전이나 혹은 개인의 안전이 위협당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문제입니다. 좀 트레이드 오프죠. 근데 과연 프라이버시와 세큐리티가 그렇게 서로 대립적이냐? 아마도 이제 꼭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전자서명을 하게 되면, 그 전자서명은 프라이버시도 보호하고 또 이제 금융거래의 안전도 보장해 주게 되죠. 예, 그래서 정보 보호 기술, 보안 기술은 또
프라이버시를 일정 수준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그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또 이렇게 이제 복잡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와 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프라이버시하고의 개념적 관계입니다. 법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은 개인정보라는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2조 1항에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는 하나의 객체다. 그런데 프라이버시는 제4조에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있는데 정보 주체 권리로 규정이 됩니다. 즉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합니다. 이거 제가 빨갛게 해놨죠. 이건 여러분들 좀 외워두면 좋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에는 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뭘 의미하는가가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어떻게 개인정보가 처리됐는가 하는 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이기도 하고, 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또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혹은 또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구제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다. 혹은 정보 주체의 권리다. 그것이 바로 프라이버시로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하고 프라이버시가 하나의 객체로서의 개인정보, 또 주체의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 이 관계에 대해서 약간의 쟁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호대 활용이라는 쟁점도 있습니다. 이건 빅데이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 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선인가, 아니면 개인정보의 산업적 혹은 국가적 활용이 우선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데이터죠. 개인의 활동 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들이 쌓이는 것은 기업이나 국가기관한테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실은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이면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침해를 수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 무엇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인가, 아니면 산업적인 국가적인 데이터의 활용인가, 저도 이제 큰 이것은 쟁점이다. 네 번째는 정보 주체 대 정보 소유자. 정보 주체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 주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에 관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가 보여주는 그 사람을 바로 이제 정보 주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의 소유자가 정보 주체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업이나 기관처럼 정보 주체가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이제 그 기관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보 소유자라고 그러는데, 이 정보 주체와 정보 소유자 간의 이 충돌, 이해관계 충돌도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즉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해 주면은 이 정보 소유자의 권리는 혹은 이익은 약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정보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시켜 주면 반대로 이제 그 안에 DB 속에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는 약화될 수도 있다. 일종의 제로섬 게임처럼 보이죠. 예. 이게 꼭 그래야 되는가 하는 이제 이런 그 장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익명성과 데이터 유용성의 문제입니다. 즉 데이터가 유용한 데이터가 되려면 그 데이터가 개인에 관한 정보를 풍부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만약 익명화를 해버리면, 즉
누구의 정보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빅데이터 분석이 무의미하게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인용을 해놨는데, Data can be either useful, 데이터는 유용하거나, or 아니면 완벽하게 anonymous, 익명적이어야지 유용하면서 동시에 완벽하게 익명적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폴 오엄이라는 콜로라도 법과대학원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얼만큼 이제 사실로 믿어야 되는가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존재한다. 여기 내가 링크를 줘놨는데, 그 아까 소개했던 이 세큐어 스마트 카드를 만든 아랍에미레이트의 정책 담당자들은 이 양립이 가능하다. 즉 익명성을 지켜주면서 동시에 유용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국가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여러분 직접 들어가서 보길 바랍니다. 예,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프라이버시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한번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매우 그 압축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고 넘어간 것들이 많은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수업이 인문 수업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 좀 복잡한 이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좀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온라인 토론이나 또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토론을 통해서도 더 자세히 이렇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